이야, 이거 스토리 맛있네. 아, 이게 더빙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약간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목소리로 이걸 따르려니까 너무 그래. 유하, 그리고 유하. 오늘 날짜 2013년 12월 28일 목요일이고요. 림버스에도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온 건가? 그 3일 늦은 크리스마스래. 이게 크리스마스가 맞는지 좀 싶긴 합니다. 일단 컨셉 자체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뿜뿜 풍기는데 날짜가 25일이 아니라 28일로 왔어요. 그런 거로 한번 보러 갑시다. 림버스 컴퍼니 20번가의 기적 되겠습니다. 가보자. 20번가의 기적 이벤트 중 보상 뭐 주니? 어디에 그거 있는 걸까? 이건가? 여기 있는 홀리데이 여기 있고. 한참 또 뒤에 가야 되는구나. 가봅시다. 20번 구의 기적. 시계 대가리 빨리 튀어와. 이것은 모험의 기록이네. 5.5-1 무료. 호수에서의 대기가 점점 길어져가고 수감자들은 심심함에 지쳐 나가 떨어질 것만 같다. 그때 히스클리프가 초조한 듯 베르길리우스에게 말을 거는데, 호수에 떠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감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어간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무거운 말처럼 들리지만 뭐 재미 있는 일 따위 없다. 30번째 똑같은 말 하는 것도 재주군. 혹시 말한 뒤에 곧바로 까먹기라도 하는 거라면. 정확히 28번째 30번이 채워진 후두부에 손상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안다고 알아. 얼마나 지루하면 내가 이러겠어. 할 게 없으니까 이러지. 100개몬 게임도 이제 질렸다고. 너가 잘됐네. 이 갈매기 밥 주는 거나 꼬박꼬박 해줘. 너희들이 다 질려서 내가 도맡아하고 있잖아. 그래, 그로 약간 그거구나. 그 집에서 이제 애완동물에 정 떨어지면 그거 길러주는 아버님 같은 존재구나. 그러게 어차피 호수를 벗어나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낼 거면서 왜 그렇게 정을 붙인 거예요? 측은하잖아. 눈빛이 좀. 정 많은 타입. 정 많은 아버지 타입. 그냥 갈매기의 눈빛인데요. 다들 미쳐가고 있는 것 같군. 보이다시피 그저 심심해 말라 죽어가는 수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뭐 뾰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법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기억이 날아간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리도 만무하니 할 수 있는 건 그저 수감자들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야, 언제나 시트콤이 벌어지는 TV쇼 개쩐다. 매일같이 거울 던전에 가서 고생시키는 게 해법인 것도 아니고 할 거 없으면 거던이나 돌아라도 방법이긴 하지. 그때 하고 불만에 잠긴 히스클리프. 그러고 보니 히스클리프가 이 소란 중에 가장 침착했다. 아니, 침착하다기보다는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저기 베르길리우스 감히 그 이름을 감히 볼드모트 같은 그 이름을 꺼내? 미쳐버린 것인가 하는 표정인데? 호수안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유는 명명백백 눈앞에 보이는 예상이 불가한 현상 때문일 것이다. 도대체 뭔 개짓거리. 아니, 왜 굳이 가만히 있는 베르길리우스를 건드려서 여기서 혼란을 더 자초하려는 거지? 드디어 심심해서 돌아버린 것인가? 그 옛날에 그 실험 중에 그거 있거든요. 그 아무런 소리도 없고 자극도 없는 방에다가 고통을 주는 버튼만 하나 똘랑 넣어놓고서 사람을 던져 넣으면 사람이 너무 심심해서 미쳐버린 나머지 고통을 주는 버튼을 누른다고? 이윽고 그런 버튼을 눌러버린 그런 건가? 히스클리프 미쳤나요 드디어? 이 부금 당하네. 이거 4.5에서 그 우미다에서 나온 그 부금 아닌가? 약간 림버스 약간 그 뭐지? 그 이 부금이 약간 그 느낌이거든. 그 블루 아카이브에서 언웰컴 더 스쿨인가 일명 아루 부금? 약간 그 역할하는 그 느낌이 좀 나는데 슬슬.
면담의 부작용인가? 겁대가리 상실증 그런 거야? 히스클리프? 안돼, 미쳐버린 거야. 다 좀 다물어봐. 미친 것도 아니고 겁대가리가 사라진 것도 아니니까. 제법이건 히스클리프. 이 기행을 지나오면서 이 순간만큼 놀라운 일은 드물었는데 말해, 왜 나를 불렀지? 다음으로 가는 건 티사 맞지? 내가 굳이 대답해야 하나? 당신 알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너 티사 출신이었니, 히스클리프야? 뭐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지만 흐름대로라면 네 약속에 늦는 일은 결코 없을 테니. 맥락을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오가고 히스클리프가 뒷머리를 벅벅 긁는 모습을 본다. 뭐 근데 약간 그렇긴 해. 약간 이스마엘 때 이스가 지랄한 거 히스가 다 받아줬으니까 히스는 그만큼 약간 나도 저 지랄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될 만도 하고, 원래 그 전부터 자기 짝하고 만나고 싶다? 늘상 그거는 보였으니까 그 약속이 다시 만날 약속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잘은 몰라도 베르길리스에게 그렇게까지 당했던 사람이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붙이는 걸 보면 뭔가 대단히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 같다. 아니, 약속보다 중요한 게... 그러다 문득 히스클리프는 우리를 돌아보았다. 야, 너네들 중에 혹시 티사랑 관련된 놈 손 좀 들어봐. 없는데쇼. 손 들었소. 알다시피 과거 티사에 잠시 살았던 적은 있소만. 아니, 당신은 지나왔잖아. 그럼 역시 곧 있으면... 하지만 아직도 이 정신 나간 호수 한가운데고. 시계대가리 지금 며칠이더라? 난 모르지. 난 시간을 재는 시계지 딱히 달력이 아니라고 쇼. 뭐 시계 달고 있는데 왜 날짜를 몰라? 아니, 엄연히 다른 건데요. 번지수가 잘못 짚었긴 했어. 히스, 한숨만 벌써 30번째야. 버스 바닥 좀 확인해봐. 쟤 때문에 움푹 파였을 것 같으니까. 마리오 히스클리프, 그쪽에 차례가 온 거죠? 무엇이 됐든 준비가 필요한 거고요. 이 정도면 숨길 것도 없겠네. 시간이 흐른 후,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걸 요약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네. 난 히스가 좀 더 주저리 떠드는 게 좋았는데 그거는 6장 가서 확인하라 뭐 그런 건가. 참네, 아쉽게 된 거지. 아무래도 이스마엘 다음은 히스클리프 차례인 것 같고, 그 근거가 될 만한 물건을 저번 면담 때 베르길리스에게 전달받았고, 그 물건에 의하면 티사에 갈 때 멋지게 차려입을 옷이나 꾸미는 작업이 필요한데 계속 호수에 떠있으니 마음이 초조해져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군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건 육지에 내리거나 해야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어휴, 그런 걸 갖고 어를 타고 있어. 육지에만 내리면 그런 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애초에 육지에 언제 내릴 줄 알고. 단테, 수감자들의 예정된 업무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수감자들의 업무 종료를 승인합니다. 다들 집에 돌아가시오라. 가벼운 알람 소리가 들려오는 것과 함께 나는 반사적으로 항상 하던 말을 했고, 별일도 아니었네. 피가 낭자한 단막극이라도 볼 수 있을 줄 알았건만. 쳇. 대드는 게 아니었다는 건 다행이네요. 본인이 했던 게 있어서 그런가. 수감자들 역시 정화나 기지개를 켜며 뒷문으로 하나 둘 들어갔다. 시계 대가리만 없는 게 아니라 눈치도 없었던 거냐? 미안. 하지만 그레고로 말도 틀린 게 아니잖아?
말이라도 좀 아우 이 시계시치. 베르길리스와 카론도 조서를 흘리며 뒷문으로 사라졌고 이젠 허망함에 빠진 히스클리프와 곤란한 상황에 놓인 나만이 선실에 있을 뿐이었다. 캠 아니 아직 한 명이 남아있었다. 히스클리프 군 넌 왜 여기 남아있냐? 가서 T사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해결사 나으리딘에 대해 떠들어가야지. 그런 거야 나중에 해도 충분하오. 그보다 히스클리프 군 내게 잘 보이는 것이 좋을 거요. 어? 이게 뭐라고? 잠시만 이야기가 안 끝났어. 관리자 나리야 이리로 조용히 오게나. 돈키호테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천천히 아무도 없는 카론의 자리로 걸어가더니 새어나온 듯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본인에게 기가 막힌 수가 있다네. 돈키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한데? 솔깃한 제안. 돈키호테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조종석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엔 뒷문에 변동이 생겼을 때 파우스트가 들여다보던 모니터가 있었고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늘어놓아져 있었다. 돈키야 이걸 알면서 보고를 안 했니? 그래서 기가 막힌 수라는 게 뭐냐? 히스클리프의 표정은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돈키호테에게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혹시 어쩌면 이라는 속마음이 보이는 듯한 그런 표정. 돈키호테는 그런 히스클리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척이나 기대되는 것 같은 들뜸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히스클리프 군, 그대는 재빠지 협회 출신인 아주 옛날에 존재하던 전설의 해결사 붉은 주머니를 아시는가? 붉은 뭐? 베르길리우스 같은 거냐? 그건 붉은 시선이요 이 양반아. 붉은 주머니는 조수인 사슴맨과 함께 도시 곳곳을 누비며 어떤 가혹함이 있는 곳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배달 업무를 해냈다고 전해지네. 특히 크리스마스엔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도시의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다고 하지. 크리스마스네? 산타구나. 해결사 잡지에서 매년 겨울에 표지로 등장하시는 분이건만 어찌 모르는가. 돈키호테는 진심으로 믿기지 않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내가 그런 걸 왜 보냐? 그런 거라니 관리자 나리 그대는 들어봤겠지? 나는 시계 대가리 전에 기억이 없으니까 크리스마스가 처음인데쇼. 말을 아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나는 째깍거리는 시계 머리를 손으로 툭툭 쳤다. 결국 아무도 구독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차례들에게 열심히 홍보했건만 그걸 홍보로 하는 건 홍보고 바단복발해서 어떻게 구독을 하니야.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히스클리프 군이 누구에게도 꼴리지 않는 만큼 빼어나고 멋들어진 단장을 해야 한다는 점 아니겠는가? 이제야 이야기가 본론으로 들어가네. 계속해봐. 본인은 아주 잘 알고 있네. 그 꽃단장을 참고할 만한 최고의 롤모델이 바로 붉은 주머니와 조수 사슴맨의 복장이라는 걸. 맞아? 그거 맞아? 느낌 싸한데? 그 석양의 어쩌고들 같이 괴상한 옷을 입은 거 아니냐? 전혀 괴상하지 않네. 그리고 석양의 해결사 코스프레를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제대로 입어보지도 않고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일세. 되게 거들먹거리네. 혹시나 했는데 혹시 또 그놈의 해결사 어쩌고 하는 헛소리냐? 지금은 그럴 힘도 없으니까 일단 5대 달아놔라. 에? 히스클리프의 표정에서 점점 신뢰감이 지어져가는 그때 지금까지 보안 해결사들은 어떠했는가? 뭐? 해결사들이 우스꽝스러웠는가 떠올리시기에 오히려 멋지고 정돈된 차림 아니었는가? 눈과 마음을 열고 단호하게 말해보시게. K사에서 봤던 그 쫄쫄이는 다시 봐도 웃긴데? 아니 지금 지크프리츠 우습지 않소. 그 코스튬은 멋있지 않소. 그 소재에 대해 말하자면 쫄쫄인 좀 그렇긴 해. 실례했어. 돌아오시오 히스클리프군.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팔팔한 거야? 물론 지크프리드 같은 스페셜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해결사는 멋있게 차려입고 무엇보다 고귀하지 않았는가? 고귀? 그런 건 모르겠고 그럴싸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거요. 본인을 잘 따라주기만 한다면 그들의 멋있는 복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 그런가? 젠장. 반박하려고 해도 내가 옷이나 꾸미는 거에 대해 뭘 알아야지. 아, 혹시 히스야, 너 그 오장에서 헤어 쿠폰 훔친 게 다음이 네 순서라서 머리 모양이라도 멋있게 하려고 그런 거였니? 아, 그럼 좀 납득이 되긴 하네. 그 오랜만에 자기 피앙세를 만나는 거면 머리 쿠폰 정도는 그럴 수 있지. 덕분에 중지가 끌어들이긴 했는데. 뭐 일단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런 옷은 어디서 구하는데, 솔직히 약간 다른 놈들이 말하는 대로 육지에 가기 전엔 뭘 구하기도 어렵잖아. 본인이 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네. 어제 이 버스 안에 경보가 울렸던 일을 기억하는가? 그러고 보니 어제 업무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쯤 해서 경보가 울리긴 했었다. 그건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뒷문 변화라고 파우스트가 그랬는데. 본인은 궁금했네. 도당체 파우스트가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지. 그래서 다들 뒷문으로 들어가려 소란스러울 때 조심스럽고 그 은밀하게 이 몸 홀로 앞으로 나아가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말았지. 눈사람, 눈송이, 산타? 사람? 결국 몰래 화면을 훔쳐봤다는 거네. 근데 이거는 뭐니, 그 카론 취향인가? 그 복잡한 키워드를 네가 알아먹을 수 있다고? 본인도 알아챌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들여본 것은 아니었네만 거기에 있었던 문양은 의외로 추측하기 쉽더군. 바로 붉은 주머니와 사슴맨의 상징, 그리고 멋들어진 옷을 의미하는 문양이었던 게지. 그렇게 간단할 리가... 맞아,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했지만 돈키호테는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았다는 듯 여전히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알고 있는가? 뒷문 안에 있는 무수한 문에는 문양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을. 뭐? 쉬러 갈 때마다, 지나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본인은 그걸 유심히 지켜보았지. 그리고 바로 어제 화면에 나타났던 문양과 완전히 같은 것이 있는 문을 복도에서 찾았네. 야, 이거는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경우인데 그 의미도 알 수 없는 문양들을 일일이 보고서 기억한 다음에 꾸준히 관찰을 해왔던 거랑 대조를 해봤는데 맞았다는 거잖아. 이건 돈키가 대단한 거다. 돈키호테 설마? 미안하네 관리자 날이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 끓어오르는 모험 기지를 죽이지 못한 것일 테지. 야, 히스가 그때 좀 고생했었는데 아무런 목표도 없이 떠돌았다가 그거를 그냥 혼자서 돌아다녔다고? 그러고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굉장하네. 하지만 그 문을 아주 잠깐, 아주 살짝만 열고 내부를 관찰했을 때 본인의 모든 추리와 추측이 맞아떨어졌다는 말을 듣는다면 정상 참작을 부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체 이 새끼 하지 말라는 걸 왜 자꾸 하는 거야?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긴 해. 그러게 히스클리프 대체 왜 그러는 걸까? 히스클리프가 독단적으로 뒷문에 허용된 복도 넘어 금지구역 갔을 때를 기억한다. 자칫하면 히스클리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움직인 히스클리프였다는 거고, 지금은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불러 모아서 거길 탐험하자는 건가? 아니, 우리 셋으로 족하지 않겠는가? 셋이면 딱 적당하다네. 모든 이야기는 항상 셋에서 시작하지. 삼총사도 그렇고. 면담이 무서운 건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 본인은 절대로 베르길리우스 나리가 두렵지 않다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둘을 개인실로 밀어넣는 게 정답일 거다. 관리자 나리 그 안은 정말 평화로운 것 같아 보였어. 우리는 그저 히스클리프 군이 입을 옷 몇 벌을 가지고 나오면 그만일 뿐이지 않는가? 돈키호테가 그저 히스클리프를 도우려는 선한 마음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 솔직히 본인이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지. 몸이 고팠던 것일 수도, 아니면 자신이 동경하던 해결사의 코스프레라는 것을 겸사겸사 하고픈 걸지도. 하지만 거기서 히스클리프가 안심할 만한 옷가지를 조금 건질 수 있다면...
이전처럼 불안함이 끝까지 치달았을 때 아찔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스마일 경우가 좀 많이 심하긴 했어. 그레고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기 차례라는, 누구의 차례가 있을 거라는 것조차를 몰랐고, 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꽤나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싱클레어는 자기 차례라는 걸 알자마자 버스에서 난리를 부르쳤으니 뭐 이상은 본인의 차례라는 걸 알았을까? 모르겠네. 위험해 보이면 바로 돌아오는 거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사실 너도 옷을 구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잖아. 뭐 시계 대가리까지 붙으면 괜찮겠지. 잘 결정했어. 그럼 오늘 밤 관리자 나리의 방문 앞에서 우리가 문을 똑똑똑똑똑똑 하고 두들기면 나리께서는 암호로 들어가라. 부디 어디는 아니길 바라며 우리는 복도에서 만날 시간을 약속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돈키호테가 보았 뜻밖의 여정. 단테 뜻밖의 여정. 돈키호테가 보았다던 그 뒷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엔 공장 같아 보이는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돈키호테는 이미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부르는데 와, 이렇게 둘만 데려가? 이건 좀 굉장한데? 이걸로 갑시다. 밧줄 단단히 묶어라. 제가 파줄 상대가 있나 보군. 본인이 가보자고. 나서지. 왜 중지팟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지팟으로 간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간. 모두 모였는가? 가서 별거 없기만 해봐. 한치 거짓도 없다네. 자, 이쪽으로. 우리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돈키호테를 따라갔다. 이 선을 넘어간다는 거야? 야이씨, 내가 이거 넘었다가 어떻게 된지 모르냐? 본인은 다르네. 그저 이 선 넘어 오른쪽 복도를 조금만 따라가서 바로 앞에 있는 문을 열기만 하면 문양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였나 보네. 돈키호테가 이야기했던 주머니 모양이나 포장된 선물, 멋진 옷을 표현한 듯한 문양이 문의 창 너머로 넘실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붉은 주머니랑 사슴맨을 뜻한다고? 바로 그렇네. 다른 건 몰라도 네 녀석이 이런 걸 헷갈릴 리는 없겠지? 연다. 잠깐만. 말릴 수도 없이 히스클리프는 벌컥하고 문을 열어줬고 우리는 기세에 밀리듯 안으로 넘어 들어갔다. 오호. 그 안에는 꽤 큼지막한 공간이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장식들이 여기저기 붙어있고 나무와 따뜻한 조명으로 이뤄진 곳에 어지러운 컨베이어 벨트 한가득 있는 이곳은 공장? 그러하네. 저것들은 또 뭐냐? 조만한 꼬맹이들 같은 게. 이복에 돈키호테가 왔다네. 이 새끼 뭐하는 거야? 체구가 작은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은 자들이 일제히 멈칫하며 우리를 돌아보았다.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가만히 있어 보게. 본인이 다 이야기해둔 것이 있다네. 들여다보기만 했다며. 야, 시가 대가리 뭐가 온다. 히스클리프가 말한 대로 멀리서부터 작은 체구에 하지만 주변에 있는 자들보다는 큰 누군가가 종종걸음으로 달려와 우리 앞에 섰다. 돈키호테 다리가 오셨음.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뿅 나왔음. 돈키호테? 누구야? 우리에게 멋진 선물을 주실 분일세. 그자는 손으로 보이는 것을 쓱쓱 비비면서 우리를 올려다보더니 웃으며 말을 걸었다. 반갑소. 돈키호테 나리 친구 되시는 분인가 봄. 저는 도도르라고 하옴. 이 선물 공장에서 선물 만드는 일하는 노움이요. 노움이구나. 노움? 그렇네, 노움일세.
뭘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지. 놈이 뭔데? 오? 하는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건가? 그렇소, 이들 사람이 아니라 놈이란 말이오. 그렇다면 인간은 아닌 것 같지요. 해움. 도시엔 인간만 있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환상체나 뒤틀림 같은 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은 아니야. 도시 역시다. 뭐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겠던가.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일세. 맞는 말씀이옵나으리. 저 도도르라는 놈 방금 좀 수상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지? 그거다움. 그때 도도르라는 자가 말을 자르듯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왔다. 친구분들께서 원하시는 선물이 있으신지요? 이를테면 멋진 옷이라든가 강력한 무기라든가 맛있는 과자도 있다움. 멋진 옷 있는 거냐? 관심 가는 게 있으신가 봤나봄. 자, 잠시 이쪽으로. 그 놈은 참 다시 종종걸음으로 공장 한가운데를 지나 응접실로 안내한다면서 어떤 방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여긴 응접실이라기보단 거대한 창고 같은데? 오호, 여기 따뜻한 벽난로도 있고 탁자도 있고 참으로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로군. 거기에 너희 맛있는 탕도 준비해뒀음. 조금만 기다리시면 원하시는 선물을 가져다 드리겠다음. 그렇게 말하고 놈은 고개를 꾸벅거리더니 다시 종종걸음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보통 응접실이라는 게 이렇게 휑한 분위기인 거야? 응접실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 그런 기억이 없으니 물어보는 방법밖엔 달리 답이 없다. 적어도 이 머리를 달고 지내온 시간 동안 얻은 경험은 이 상황이 평범하진 않다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요새는 이런 감성도 유행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소. 나도 들은 적 있어. 뭐 공사하다가 만 거 같은 곳에 대충 물건 몇 개 쌓아두는 게 더 인기가 있다던데. 공사장 카페 그런 건가? 그런 건가? 관리자 나리께서는 마음 놓으시게 본인이 책임지고 멋진 선물을 받아낼 것이니 여차면 들고 나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슬쩍 보니 번쩍번쩍한 게 고급스러운 물건들을 포장하는 것 같았다고. 도둑질은 아니되어 벌써 헤어 쿠폰 떼이를 잊었는가? 알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히스클리프는 어딘가 안심이라도 된 듯한 표정이 풀어진 것처럼 보였다. 원하던 걸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와서 긴장이 풀어진 걸까? 히스클리프, 그렇게 잘 차려입고 갈 만큼 중요한 상황인 거야? 응? 약하긴 해도 온기가 느껴지는 난로불과 적막한 공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이끌어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어 보였다. 아니면 네가 잘 차려입은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과 곧 만나는 거야?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오호, 비밀 이야기인가? 돈키호테는 몹시도 기대된다는 듯 의자를 드륵드륵 끌면서 가까이 와 앉았다. 나는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가야만 해. 적어도 예전에 글러먹던 그 망나니 히스클리프라고 생각할 수는 없도록. 그러니까 고급스럽고 멋진 옷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건 내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망나니 히스클리프. 오호, 누군가 그대 배를 아프게라도 했는가? 너도 이스마일처럼 복수를 하려는 거야? 복수라. 히스클리프는 걸터앉은 의자를 기울여대며 끽끽 소리를 냈다. 꽤 진중하게 고민하는 듯한 그 표정은 내 기억이 맞다면 처음 보는 표정일 거다. 뭐 복수라면 복수겠네. 근데 당장 드는 결심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거기서 날 무시했던 놈들도 죄다 짓밟아줄 거야. 나를 선택하지 않았던 걸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은 누구보다도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는 걸 캐시에게 증명할 거라고. 캐시. 그 이름을 말하는 히스클리프의 눈에 떨림이 생긴다. 이따금 그 이름을 히스클리프가 담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도 비슷하게 눈동자가 떨렸었지. 캐시라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인가 봐. 당연하지. 무진장 중요하지.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 캐시라는 사람이랑? 정확히 말하면 캐서린이지. 캐시라고 부르는 거고. 길고 골치 아픈 이야기야. 이 돈키호테에 감히 그 사람이 히스클리프고 내 연인이라고 외치고 있어?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것까진 아니야. 그렇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싱클레어만큼 말을 더듬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다. 퉁명스러운 말투는 여전하지만 주체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저 입꼬리 상승에 여러 답을 해주는 것만 같다. 모든 수감자는 림버스 컴퍼니에 들어온 이유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히스클리프는 캐시라는 사람을 위해 입사를 선택한 걸지도 모르겠다. 궁금하긴 하네. 히스클리프한테 그렇게도 중요하고도 소중한 사람이라니. 왜 그렇게 아련한 말투냐? 징그럽게. 관리자라는 걸 떠나서 네가 멋쟁이가 되도록 꼭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생각보다 되게 건전한 이유로 들어왔구나. 히스클리프는. 그렇소. 다 함께 멋쟁이가 돼. 철커덕. 순간 어딘가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응접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는 아니었다. 그건 나무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 소리는 우리가 걸터앉아 있는 곳 저편의 어두운 부분에서 들려왔다. 거기에 대해 쓱쓱 끼익 같은 나무를 긁는 쇳소리와 눈보라가 치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썰매 자국이었구나 저거. 위 몇 번이고 왕복했던 듯 바닥에 나있는 자국 그대로 큰 썰매가 우리를 향해 들어왔고 그 옆을 여러 놈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썰매는 붉었고 그 안에 주머니는 검거나 붉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피와 살점이 붙어 있었다. 도도르 다음 선물 재료 갖고 왔음. 어휴 허리가 다 쑤시네요. 조금만 참으렴. 그래도 선물 받을 친구들을 생각하면 뿌듯해서 고생은 금방 잊지 않겠음. 마줌. 놈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떠들며 다가오다가 우리를 눈을 마주치곤 우뚝 섰다. 왜 농땡이를 피고 있는 것이오? 어디서 썩떠지 말고 좀 도우라. 이번엔 양도 많고 몇 마리 살려서 데려왔다오. 썰매가 놓인 주머니가 울럭불럭거리는 것을 본 것만 같다. 마치 뭔가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기라도 하는... 이거 설마... 야, 무기 잡아라.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인 겐가? 저들은 그저 열심히 일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살려주세요! 여기서 꺼내줘요! 기쁘고 신나는 날이오. 이놈은 싱싱한 놈인 듯하오. 이럴 수가... 그런데 저것들은 인간인가 봄. 도도르 실장이 잡아온 건가? 어디서 저렇게 멀쩡한 인간을 데려온 거지요? 자네들 설마... 아이고... 돈키호테가 경악하는 사이 익숙한 목소리가 다른 문 쪽에서 들려왔다. 도도르가 실수를 저질러 버렸음. 저것들은 다른 창고로 보내야 했는데 말이오.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놈들끼리 하는 재밌는 놀이일 뿐이리움. 아무 의미 없음. 저걸 변명이라고... 도도르공, 도도르 듣고 있음. 저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가? 그냥 선물 재료인 것이 뿌리움. 그나저나 돈키호테 나으리 요청하셨던 멋진 옷을 제가 준비해 놓았단 말이움. 지금 바로 입으러. 그 재료라는 게 뭐란 말인가? 도도르 거짓말하기 지쳤음. 인간이잖음. 인간, 내 놈 같은 인간. 너희들 다른 창고로 들이라고 내가 나갈 때 말했음 안 했음? 우리 공장의 장만금 선물을 기다리는 많은 이웃에게 실망만 배송하고 싶은 것인가? 미안함. 공장장님께 기대하시라고 그렇게나 말했는데요. 내가 미쳤지.
괜한 일을 벌였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네가 하는 생각 나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딴 한숨 쉴 거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고민이나 한 번 더 하라고. 알았냐? 그래, 대체로 한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는 일은 없었다. 알았어. 모두 도구 꺼내라. 이것이 산지직송 아니겠음. 이 미친 놈 새끼가. 그래, 시원하게 덤벼라 땅꼬마 괴물들아. 사람이 재료야. 선물들은. 둘만 나오네. 그래도 자,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이깟 파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저런 놈 인간이스 도액하고 호흡하고 호흡이네. 크리티컬의 호흡. 살아있는 적수당 안면 확률 2% 증가. 턴 종료 시 살아있는 적보다 살아있는 아군이 적을 때 신속일의 공격력 1을 얻음. 어디 보자. 빨간 놈. 얘 빨간 거 맞나? 까만색 아니냐? 싱싱하오. 발팔하오. 마가숨. 메모키우. 야, 싱싱한 인간이다오. 최대 95%까지 올라간다고? 항해 끝. 가까워지. 오예. 완벽한 한방. 항해 끝. 시원한 걸. 어쩌지 잘 잡았네. 이놈들 진짜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고. 본인의 풀차리오. 돈키호테는 한껏 의기소침해진 얼굴로 기어들어가듯 말했다. 아니야, 내가 좀 더 생각을 잘했어야 했어. 뭐 잘잘못을 따지자면 관리자인 내 문제가 제일 크겠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돌아가야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번 노동은 치킨이나 크레케보단 할만하더라고요. 어허. 저는 지금 더빙이 안 돼 있다는데 첼로 슬픕니다. 아, 그보다 돈키호테는 그렇게 외치고선 척척척 썰매를 향해 뛰어갔다. 이게 무슨... 커다란 주머니에 끈을 풀고 겉을 열어 젖히자 그 안에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젠장, 예상은 했지만 직접 보고 싶진 않았는데 7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그 사람들 중에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없었다. 간신히 숨만 붙어 있거나 그마저도 끊긴 듯한 사람들뿐. 그리고 끝을 보자 얼마나 연기가 되었는지 충격이 옵니다. 연기가 되었는지? 연기가 뭔 소리야? 몰라? 이런 복장의 사람들은 또 처음이네. 우리가 있던 곳보다 멀리 온 모양이야. 해지고 깨지지한 옷은 뒷골목에서도 봤지만 소재나 생김새가 이질적인 것으로 보아 뒷문을 통해 꽤 먼 곳으로 와버린 것 같다. 도시라도 구역마다 문화 같은 것이 다르다고 파우스트에게 들었으니 알바냐? 저놈들도 조만간에 숨이 끊길 거야. 시계를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돌아가기나 하자. 아니 여기 이 사람은 멀쩡한 것 같네. 이보게, 정신 차리게. 그대가 아까 도움을 요청하던 자인가? 아이 꼬맹이잖아. 쿨럭 헉헉. 당신들은 누구세요? 괴물들의 선물. 썰매 안의 주머니에서 튀어나온 것은 조그마한 꼬마와 사지가 성치 못한 여러 사람들이었다. 아무래도 납치를 당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편성 불가? 왜 또 편성 불가? 아, 설마 이번엔 다른 애들과 직접인 건가? 뭐지? 막상 편성해서 오니까 얘네들 못 쓴다 그래 버리네. 이런 경우엔 보통 엔사가 선물을 주러 가긴 하는데 말뚝은 이곳에 있나? 6이나 필요하다고? 손맛이 응. 기다리고 있었죠. 오케이, 이렇게 가자 그냥. 크리스마스엔 엔사지. 이단에게 철의 단죄를. 크리스마스엔 엔사지. 옷차림이 특이하신 분들이네요. 마을에서 오신 분들은 아닌 건가? 나무래 보이는 옷을 걸치고 있는 꼬마아이는 뭔가 신기한 것이라도 본 듯 우리를 번갈아 보다가 퍼뜩 정신을 차린 듯 말을 이어갔다. 아무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크레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이빨 태엽? 꼬마는 나를 가리키더니 소스라치게 놀란 듯 뒷걸음질을 쳤다. 뭔 뚱땅지 같은 소리야? 저건 시계 대가리라고.
내 이름은 단테인데. 그래 형 신짱. 아 약간 신짱? 걔 원래 원작 제목이 그거긴 했지. 짱구는 못 말려는. 아 시계 대가리? 이 이빨 태엽은 시계같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하긴 이빨 태엽은 여기보다 저 밑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처음 보는 괴물이네요? 괴물 아닐세. 저거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관리잔날이시니까 말이라도 고맙네. 하지만 찌깍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건 사정이 있으셔서 아무튼 몸은 좀 괜찮은 겐가. 네, 같이 끌려오신 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 주변에 널려있는 시체들의 창백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꼬마아이를 돈키호테가 치근하다는 듯이 바라본다. 이들은 모두 같은 마을의 주문이 같은 마을의 이웃이었다는 겐가. 네, 하지만 곧 저희 마을에서 사냥꾼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분들이 오신다면 어떻게든 여기서. 사냥꾼?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들려 대묻는데 뭔 소리야? 그 순간 이 응접실인지 창고인지 모를 공간의 어딘가에서 가스가 빠르게 퍼져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또 뭐야? 코와 입을 막으시오! 붉은색과 초록색이 뒤섞인 기묘한 가스가 공간을 채워간다. 이 연기는 제가 납치될 때랑 같은... 이윽고 그레용을 포함한 3명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그래,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 가스가 흘러나오고 모두가 죽어버렸던 적이... 다행히 이번엔 살인가스가 아니라 그냥 기절만 시키는 것 같지만 이 시계머리 덕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일단 숨어야겠어. 황급히 구석 어딘가로 몸을 숨기자 도도로가 들어왔던 문에서 놈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방독면, 저것들이 가스를 쓴 거구나. 이건 도도로 실장이었던 것이지 않음? 여기저기 상태가 좋은 걸 가져왔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더만 결국 이 꼬라지인 것이오. 한 놈, 두 놈, 세 놈 수는 맞는 것 같음. 잠가루로 재웠으니 품질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자, 어서 옮기시오. 그들이 돈키호테와 히스클리프, 기레용을 썰매 태워 옮기는 동안 그리고 뒷문을 탈칵하고 닫을 때까지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좋아, 지금이라도 내가 나서서 구하러 가볼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스마일이 호진수를 알려준다고 할 때 더 적극적으로 배울걸. 어떻게 하지? 수감자를 전부 잃을 때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괴롭곤 하다. 그래도 그땐 다시 살릴 수라도 있었지. 나머지 수감자들은 전부 두고 온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어쩌면 여기까지 오면서 살아있다는 게 신기한 일이었던 걸지도 몰라. 신기하긴 뭐가 신기해요? 정신 차려요. 이젠 환청이 들리네? 환청이 아니에요 관리자님, 저희가 왔다고요. 갑자기 너네 셋이 사라졌다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오랜만에 심심하진 않았지만. 번쩍 머리를 들어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돌아보자. 그곳엔 또 다른 문이 있었고 거기엔 몰래 두고 온 수감자들이 하나 둘씩 걸어 나오고 있었다. 맞았구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젠장 오이. 얘들아. 아이고, 덜 신선한 재료는 놓고 왔었네. 이 소동에 대한 질문은 나중으로 미루자 단테. 우선 전투 명령을. 이래서 둘 빼고구나. 크리스마스라서 엔사가 왔어요. 작전 지역 진입 확인했어. 네, 입감 양호합니다. 크리스마스라서 엔사가 내 왔어요. 오늘은 노음탕으로다. 그 오늘을 떼어내주지. 예. 죽음으로 참여하라. 죽음으로 참여하라. 감동의 재회. 히스클리프와 돈키호테가 쓰러지고 절체절명의 상황. 수감자들이 나를 찾아준 덕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스에 의해 쓰러졌던 두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 고마워 얘들아. 대체 어떻게 온 거야? 뒷문으로 들어왔어.
버스 내부에서 관리자를 포함한 3명의 신호가 감지되지 않더군요. 그 즉시 수감자 전원을 대동한 수색이 진행되었소. 쉬라고 보낸 지 몇 분이나 됐다고 이러면 곤란해 단테. 아무리 관리자님이라 해도 이런 단독 행동은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미안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나의 추측이었어. 히스클리프 군은 시종일관 불안한 상태였지.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T사에 도착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았어. 돈키호테 양은 이전 버스 경보가 있던 날 조금 늦게 뒷문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다음날 나와 파우스트 양에게 도시에서 흔히 쓰이는 기호에 대한 설명이 묶인 책을 나와 파우스트 양에게 도시에서 흔히 쓰이는 기호에 대한 설명이 묶인 책을 요구했어. 네, 파우스트가 몇 권 대여해 주었습니다. 돈키호테 양은 내 옆에서 그 책을 읽으며 흥분된 표정으로 책을 뒤적거렸어. 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말을 걸진 못했으나 코스프레, 복장, 주머니 등 단어를 계속 중얼거렸지. 이상의 일을 종합하며 돈키호테 양은 버스의 경보에서 뭔가 자신을 혹하게 만드는 기호를 찾았고, 문의 위치는 파우스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공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문까지 가는 동안 복도에 있던 존재들과 전투를 치렀다. 그나마 조물애기들이었으니까 다행이었지. 그런 상황에서 수감자가 사망이라도 한다면 영구적인 인원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관리자님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전투는 저희에게 지극히 위험합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실체가 되어 영영 되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관리자님의 단독 행동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그리고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숙지해 주시면 좋겠군요. 관리자님은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티스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싸늘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다. 이번엔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단테. 애초에 그 기호의 나열은 그런 식으로 때려 맞춰도 해석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었고요. 할 말이 없네. 정말 미안해. 이 정도로 해두죠. 그보다 그렇네요. 돈키호테, 히스클리프 그 두 명은 어디로 간 거죠? 아, 그게 나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잘도 살아있었네. 관리자 양반, 나까지 덧붙이기엔 충분히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덧붙이지 않겠어? 애초에 여긴 어디야? 여기는 도시의 어느 구역이지? 이 추위를 봐서는 북부로 올라온 건가? 아니면 이곳은 도시가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기 널브러져 있는 노움이란 지성체들은 외곽에 사는 생명체, 흔히 외곽의 괴물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곳에서 질리도록 싸워놓고 또 괴물이야? 그래도 고래 때하고는 좀 달랐어. 어쨌든 대화도 하고 통하고 그냥 작은 사람 같았는걸? 외곽의 다른 지역과 존재들이라니 상황만 여유로웠다면 마음 놓고 탐구했겠네요. 그런데 이곳은 전반적으로 노움의 키에 맞춰 설계된 구조물인 듯하군요. 여기가 외곽이라면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거겠죠? 왼종일 따돌려니까 목 아프네. 저희가 들어온 문이 닫히지만 않는다면요? 아직 열려있는 것 같다. 만약에 닫히면요? 뜻밖의 여정이 시작되겠죠. 외곽에서 도시까지 직접 돌아가야 할 테니 기나긴 여정이 되겠죠. 그거 좀 위험한... 여기서 무슨 소리가 자꾸 나오면 여기 노다지가 걸어다니고 있음. 죄다 도구 챙겨서 뒤오람. 단테, 이쪽 뒤로 오시게. 활짝 열린 문으로 노움들이 순식간에 밀려 들어왔고, 우리도 역시 무게를 고쳐 들었다. 복도가 이렇게도 통하는구나 싶네. 칼은 기다리는 거 못해. 흙으로 오케이. 사람이랑 닮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역시 사람은 아니네요. 노움이라는 건. 희한한 말투를 쓰는 것 빼곤 이 정도로 말이 통하는 괴물이라는 게 맞을까요?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누군간 괴물이라 말할 테고 누군간 다른 종족이라고 하겠지요. 그런 분석도 좋긴 하지만 일단 히스클리프랑 돈키호테를 찾는 게 먼저일 것 같아. 역시 오늘도 맞는 말씀만 하시는군요, 관리자님.
외곽은 평소 우리의 작전을 진행하는 것보다 위험도가 높다. 관리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쾅! 뭐 제일 쉬운 방법은 그 둘을 버리고 가는 거겠지만 그게 최선은 아니니까요. 이스마일은 놈이 들어왔던 관철을 걷어차면서 말했다. 가요 관리자님도 지키고 그 둘도 구하면 되잖아요. 두 사람을 찾아서 이 공장 어딘가로 끌려갔을 것이다. 아마도 크레용 씨도 함께 있겠지. 빨리 찾아서 돌아가야만 한다.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불길 속으로 100초만 기다려. 효과적이네요. 이단은 정화에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두 사람을 찾아서 늦으면 내피랑 먼저 갈 거야. 불길 속으로 가져가라. 와우. 누구를 위하여 선물은 만들어지는가? 공장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대체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왜 이렇게 선물을 만들고 있는 걸까? 나와서 보니까 뭔가 이건 공장 같구려. 선물을 만드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선물 자체를 만들어내는 공장도 있었나 보군요. 크리스마스 장식도 한가득이네요. 아직 크리스마스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싱클레어는 잔뜩 우울한 표정으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얘는 딱히 크리스마스에 좋은 추억이 없다고. 크리스마스면 으아 크로모다. 으아 크로모의 망령이 나타났다. 이거밖에 아닐 거라고. 크리스마스를 제일 못 즐기는 양반이 크리스마스였어. 물어보지 않아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괴물끼리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나누는 걸까요? 그렇게 친절해 보이진 않았는데 말이지. 도시 어딘가에 날개에서 외곽에 있는 공장에 하청을 맡겼을 가능성도 있다.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지나왔던 도시가 날개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뭐 도시놈들 입장에서 도시 외곽에서 선물을 만들어준 데가 있다 그러면은 도시 바깥 사람들이 갈리든 말든 상관없긴 하겠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부상 없이 나오는 게 최고야. 알지? 당신들은 상관없을지도요? 이쪽이 더 좋은 게 아니었어? 아 이쪽이 확실히 더 좋구나. 가자. 무슨 맛일까? 거리는군. 오 쓸만해졌군. 나이스. 노온과의 전투를 이겨가며 공장 안을 들쑤시고 다니다 보니 건베이어 벨트 위에 움직이고 있던 것이 평범한 선물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저건 발인가? 발이 그려져 있는 표지판은 왜 저기 붙어 있는 거야? 이쪽은 눈알이 그려져 있어. 이 선물들의 성분은 통상적인 그 물체를 구성한 재료들이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형태는 곰인형, 크레파스, 장난감 기차 따위지만 단백질과 인 함유율이 유독 높습니다. 꼬마 전구나 장식 소품들은 그렇지 않은 걸 보아 이건 도시의 쓰레기를 주워 걸어둔 것 같네요. 뻔하지. 사람으로 만든 선물. 뭐든지 사람을 갖고 해결하는 건 외곽이나 도시나 똑같네.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선물인가 했지만요. 누가 이런 걸 받고 싶어 하겠어요? 모르지. 부자놈들은 은근히 이런 변태 같은 취향을 가진 놈들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런데 말이죠. 사람으로 선물을 만드는 거라면 히스클리프 씨와 돈키호테 씨도 선물이 되는 건가요? 들어보니 놈들이 재료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한시가 급하겠구려. 선물이 미리 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그들이 있을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메로서는 묵묵히 대화를 듣고 있다가 어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곳에 선물 제작소라는 간판이 붙어있다. 선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가? 이제 이제 쓸만해졌군. 증오를 찍어낸 선물. 메로소가 가리킨 곳은 선물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잡아온 재료로 선물을 찍어내는 모습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겨우 찾아낸 주수감자들도 선물이 되기 직전이었다. 이제 데리고 갈 수 있네. 크리스마스엔 햇살을
크리스마스에는 그래. 엔사를 원래 멤버가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러면은 네, 이곳에 기다리고 있었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비서인가? 꽤 고역의 의미건. 즐거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비명소리라고?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이냐고요? 익숙한 높낮이다. 이 정도의 데시벨은 돈키호테의 고함소리와 일치한다. 이거를 들어. 잠깐, 아직 전투구역의 위험 정도가 파악되지 않았다. 저 안은 폐쇄적인 공간인 것 같으니 그대 히스클리프 군이 있었다면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소. 뭐지? 나 알 것 같은데? 답답해 죽겠네. 일단 눈에 보이는 염장들 챙겨서 뛰어가. 제법이네요. 이스마엘이 이내 문을 힘차게 발로 차서 열어젖혔다. 한편 으악, 여긴 대체 뭐야? 나는 왜 묶여있는 건데? 이 목소리 아닐 것 같은데. 으악, 나 여긴 대체 뭐야? 난 왜 묶여있는 건데? 미안하네, 우리 아무래도 망한 것 같네. 이야, 이게 선물 공장이야? 아니면 그 고기 가는데요? 필시 우리는 저 프레스 기계 속에서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운명인 것이오. 우리는 저 오뚜기 인형이 되어버리는 것 같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것 좀 어떻게 풀어와. 히스클리프군, 정말 미안하네. 본인이 비록 붉은 주머니 코스프레 복장을 얻고 싶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은 있었어. 허나 자네의 멋진 옷을 구해드리려고 했던 것 또한 내 진심이었네. 야, 이 새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따가 그래도 자네는 멋진 회종시계라는 것이 되려는 모양이네. 여기까지 와서 또 시계야. 저는 색연필이 되나봐요. 색도 24가지 나가지인데요. 살아있는 쟤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음. 근데 종키가 붕어 같은 귀에서 피나는지 봐줄 수 있음? 이렇게 약을 쓰는 인간들로 만들어진 선물이어야 받는 놈들이 좋아 죽지 않겠음? 또 작으로 손질을 시작해볼까? 쾅. 히스클리프 씨, 돈키호테 씨, 다행히도 아직 선물이 되지 않으셨네요. 휴. 꽤 거지한 분위기군. 모두들 어떻게 구하러 왔어, 히스클리프? 시계 대가리, 젠장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히스클리프는 쾅쾅거리며 선물을 찍어내고 있던 프레스 기계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다. 자, 내 밧줄을 끊었어. 이리 내려오시게. 내가 말이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시계가 되지 않게 해줘서 시계가 되지 않게 해줘서 이 머저리들, 관리자님 하나 지키지 못하고 보러나 된 꼴이라니. 됐다, 취소하련다. 자, 빨리 정신 차려요. 관리자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다 때려 부숴야지. 인격 쓸 준비해. 크리스마스에 이만하면 순항이죠. 낸 바람도 딱 좋네요. 참력이 크리스마스에는 낸 살을 죽겠지 뭐. 이단은 정화했다. 크리스마스에는 엔사를, 크리스마스에는 엔사를. 전투가 일단락되고 돈키호테와 히스클리프는 모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나도 살며시 거기 껴야 하나 싶어 몸을 숙였지만 오티스가 단호하게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왠지 둘한테만 미안하네. 준비되었어. 시작하시오, 오티스 다리. 이놈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딴 정신머리가 생겨날 수 있는 거지? 관리자님께서 너희로 인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고 위험을 감수했는지 알기는 하나, 사실은 시계대가리도 그렇게 하자고. 시끄럽다. 관리자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라. 풀어놓는 것. 잘못했어. 어릴 적 어머니에게 혼날 때와 흡사한 광경이고, 오티스의 꾸지람은 멈출 기세로 보이진 않았고, 둘도 이미 기에 눌린 듯 머리를 푹 떨군 채 아까부터 말이 없었다. 나는 양심이 쿡쿡 찔린 듯한 기분이 들어서 잠깐 다른 쪽을 보러 가기로 했다. 크레용 씨는 괜찮은 것 같아? 네, 과도한 정신적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곳에 끌려온 것이오. 사람인 거죠? 여기는 정말 외곽인 것이고,
크레용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조금 당한 것 같았지만 이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역시 여러분은 도시 사람들이시군요. 저는 외곽 북쪽에 있는 마을 구름마을 사람이에요. 외곽에는 저런 노움 같은 괴물들이 많은 건가? 막 사람 말도 하고? 네, 노움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괴물이 있어요. 제가 본 것도 있지만 마을 어른들이 이야기해준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저희 마을은 그런 괴물들을 피해 만들어진 곳 중 하나예요. 오늘도 평소 같다면 모두와 같이 마을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저들이 들이닥친 거군. 맞아요. 하필 사냥꾼들이 나가 있어서. 원래 괴물들이 올 시기가 아닌데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건데 갑자기 썰매를 타고 들이닥쳐서는 싸워보려 했지만 대부분 상대가 되지 않으셨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생긴 시체는 그 썰매 주머니에 모조리 넣었던 거고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고 말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지 같이 주머니에 넣어지게 되었죠. 이런 말하기도 힘든 이야기까지 들어버렸네. 미안하군. 아니에요. 저도 질문해도 되나요? 무엇이든. 도시에는 48가지 크레용 색깔이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 중에 금색이랑 은색도 있다는 것도? 아마도? 그리고 도시에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저희를 죽이려는 드는 괴물 없이요? 그거 참 복잡한 질문이네. 높은 곳에 올라서서 가끔 바라봤거든요. 도시는 엄청 예쁜 불빛이 가득하구나 하고요. 제가 가진 색만으로는 칠할 수도 없이 엄청 반짝반짝하게요. 부러웠어요. 다른 괴물에게 언제 당할지 걱정 없이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 정말 도시에 와본 적이 없구나. 네? 거기서 거기, 여기나 저기나 죽음은 늘 가깝지. 와, 멋있어. 한 번 더 해주세요. 멋있? 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근처에서 못 봤나요? 여기서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분명 구하러 와주셨을 텐데. 어떤 분인가요? 저희 구름마을에 제일 가는 사냥꾼, 그분이 계셨다면 이번 습격도. 그 말로 유추해보자면 호수의 고래잡이들처럼 외곽에도 괴물을 전문적으로 잡는 사냥꾼이 있나보. 그런데 잠깐만, 사람들을 잡아다 이런 선물을 만든다고 했잖아. 이 선물은 누구를 주려고 만드는 건데? 그거야 당연히 가엾고 착하며 울지 않는 우리들의 이웃이지요. 관리자님, 뒤쪽으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의 뒤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지고 있었다. 으악, 깜짝이야. 저건 또 뭐야? 나는 이웃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타입니다. 거대한 체구의 붉은 옷을 입은 그것은 제 몸만치 커다란 선물 주머니를 어깨에 걸쳐 메고선 쩌렁쩌렁하게 웃고 있었다. 확실하게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래, 저놈이야. 저놈이 여기 대가리를 했어. 초옷이네. 초옷이 우리가 찾아 헤매던. 무릎 꿇고 있던 두 수감자도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동시에 일어나서 외쳐댔다. 저게 그 붉은 주머니란 해결사 옷이라고? 야, 그러면 설마 사슴맨마저? 닥쳐라. 또 그 쓸데기 없는 소리를. 오티스는 둘의 실없는 소리를 단칼에 잘라내더니 내게 조용히 말했다. 관리자님, 우선 지성체로 보여 대화를 해보긴 하겠지만 수가 틀어지면 여지없이 전투에 돌입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그러자. 이웃이라면 누굴 말하는 거죠? 도시에 있는 날개나 고객들? 도시 어디 우리가 들어갈 수나 있나요? 저 덩치도 노움인 거야? 저 덩어리도 노움인 거야? 노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네만 이곳의 대장은 노움이 아니라 수염거인이라 부른다고 했어. 거인은 또 뭐야? 진짜 별게 다 있구만. 한테 저건 환상체는 아닌 거야? 응, 환상체나 뒤틀림의 느낌은 아니야. 오히려 고래떼랑 비슷한. 당신들도 선물을 받고 싶은 건가요? 이미 모든 걸 가져가 놓고. 외곽에 사는 우리 이웃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인간으로 만들어진 선물을 받고 기쁨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니까요. 인간으로 장난감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징후를 가진 자들에게 선물하는 것인가? 순수한 선의만으로.
인간들에게 끌어내려지고 쫓겨난 모든 것들이 몸을 맞대어 부둥켜 살아가는 이곳에서 무한한 증오를 담아 언제나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답니다. 호호호. 협상 결렬이라는 말을 길게도 하는군. 호호호. 차라리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선물이 되는 편이 어떠십니까? 선물을 배달하는 거인. 수염거인 산타타와 협상 여진 없었던 것 같다. 여기서 쓰러트려야만 한다.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라. 크리스마스에 눈엔 살을.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참여하게 되리라. 그 오늘을 가져가라. 죽었네. 인간들은 제가 반드시 뼈째로. 쓰러트린 줄 알았던 산타타의 배가 갑자기 부풀기 시작했다. 너희 전부 코 막아라.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구의 누군가가 뛰쳐나오며 그의 배에 말뚝 같은 것을 쑤셔넣었다. 우와, 이런 냄새는 처음 봤어. 저 정신이. 쓰레기가 붙는 듯한 향이구려. 수감자들 중 몇몇은 쓰러지고 또 몇몇은 구역질을 해대며 괴로움을 표현했다. 유독성 있는 가스는 아닌 것 유독성 있는 가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극한의 불쾌감을 일으키는 냄새가 날 뿐. 북쪽의 거인들 쓰러뜨렸지만 처리 방법도 모르는 걸 보니 도시에서 온 사냥꾼들인가? 처리 방법? 북쪽의 거인은 죽기 직전 몸에 가스를 가득 채운 후에 터뜨리면서 산성 폭발을 일으키고, 산타타에게 말뚝을 박은 자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 걸어오며 말했다. 이 가스가 산성 체액으로 변하기 전에 배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빼내야 하는 거지. 연쇄 반응이라도 일으키면 뒤처리가 곤란해지거든. 여정의 끝. 산타타가 쓰러졌지만 자폭 공격이라 하는데 몸이 부풀기 시작한다. 그때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거 냄새 더럽게 안 빠지네. 저건 또 누구야? 도미노 아저씨! 코를 쥐고 숨을 참고 있던 그레용이 거구의 남자에게 달려가 안겼다. 너라도 무사했구나. 그레용, 다행이야. 클! 냄새가 독한지 살짝 비틀거리는 오티스가 숨을 몰아서 뱉어내고 도미노라는 자를 향해 다가갔다. 어이, 신원을 밝혀라. 구름마을의 괴물사냥꾼 도미노요. 이제 구름마을에는 나와 그레용만 남았으니 더 이상 마을이라 부를 수도 없겠군. 안심하쇼. 자네들을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아까 꼬마가 말했던 그 사냥꾼인가? 오티스는 그제야 마음을 놓는 듯 주변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떨궜다. 원래 이 시기에 이놈들이 우리 마을로 오지 않고 북쪽의 다른 마을로 갔을 터. 그래서 돕기에 떠난 것이었다만 이번엔 방식을 바꿨던 모양이군. 돌아와 보니 이미 마을은 습격당했지. 젠장. 크리스마스 전 준비 기간을 항상 맞추던 놈들이라 다른 괴물보다 피하기 쉬웠는데, 이런 일이 빈번한 것인가? 도시는 몰라도 외곽은 이 모양이지요. 지옥 같지. 괴물 천지인 이곳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테고, 이런 선물 같지도 않은 것을 만드는 곳도 많은 건가요? 이곳과 비슷한 걸 본 적은 없지만 하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지. 외곽에서의 다른 일들에 비하면 그저 귀여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도시였다면 이런 지옥보단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제법 생각하곤 하지. 거기서 건데 뭐라 첨언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외곽은 외곽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옥이 있겠지만 그들이 선망하는 만큼 도시가 따뜻한 곳은 아닌 것 같았으니까 적어도 내가 돌아다닌 공간만으로 미뤄보았을 땐, 그렇다면 함께 도시로 가는 것이었던가. 우리는 어차피. 돈키호테는 말을 더 이어나가려다 수감자들의 질책하는 듯한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는지 그대로 입을 닫았다. 말은 고맙군.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로 이 아이라도 도시로 데려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말이지. 도시는 결코 이 아이에게 작은 귀퉁이 하나도 내어주지 않을 거야. 도시의 벽을 넘더라도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누리기까지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만 해도 수십 가지일 겁니다. 서류라. 우리가 지금 와서 갖출 수 있는 서류가 어디 있긴 하겠나? 다른 마을의 청년들처럼 도시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공부를 해온 것도 아니고. 아저씨. 잠시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자 도미노라는 자는 헛기침을 두어 번 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감사를 표하지. 덕분에 이 아이 하나라도 구할 수 있었어. 제일 좋은 감사 방법이 있긴 한데 제일 좋은 감사 방법이 있긴 한데 반짝거리고 짤랑 소리가 나는 로저는 꽤 힘겨워하면서도 꼭 말해야만 한다는 듯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다. 반짝거리고 짤랑. 집에 모아놓은 골동품들을 구경시켜줄 순 있는데 외곽 열차길에서 수집해온 신기한 것들이니 도시에서도 아마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닐 거요. 외곽의 수집품이라면 확실히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구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파우스트, 우리가 들어온 문이 닫힐 확률은 아직도 큰 거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열려있을지 불확실하죠. 제일 중요한 목표였던 두수감자를 회수했으니 신속히 돌아가는 걸 권하고 싶네요. 그렇다고 하네 얘들아. 관리자님, 제가 감히 의견을 내자면 대호수가 아니더라도 외곽은 외곽, 단지 호기심 풀이를 하기 위해 있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급히 돌아가야만 하는 모양이군. 자, 이거라도 가져가쇼. 도미는 나를 향해서 조각된 나무 인형 같은 걸 던졌다. 위험한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우선 퇴각이 급하니 자세한 것은 가서 확인해보죠. 그래. 수감자들은 몇몇을 들쳐매기도 몇몇은 멈추지 않는 구역질을 참아가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고, 아직 열려있어. 우리는 메피스토 팰레스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잠시 후. 구린 냄새. 카론 대피. 카론은 도망치듯 갑판으로 빠르게 빠져나갔고, 돌아온 선실에는 죽일 듯이 우리를 쏘아보고 있는 베르길리우스만 남게 되었다. 다들 아주 대단한 모험을 하고 온 모양이군. 피와 살점을 뒤집어 쓰고 지독한 냄새까지 붙여온 모양새라. 이건 관리자. 어차피 나는 네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으니 끄덕거리든 고개를 좌우로 젓든 내 말에 대답만 했으면 좋겠어. 물론 내가 원하는 방향이었겠지만 묻고 싶은 건 단 한 가지다. 당신의 판단이었나?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로 문책받을지도 어쩌면 그 이상의 일이 기다릴지도 모르겠지만 분명 둘을 막을 수도 있던 걸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니까. 좋아, 그렇다면 질의는 끝입니다. 이 소라는 알아서 해결하고 휴식하도록 하시죠. 코가 썩어서 떨어질 것 같은 이 냄새도 환기하고. 그럼. 베르길리우스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뒷문으로 사라져버렸다. 왜는 당연히 나도 면담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잘된 건 아니겠는가. 면담이라는 걸 받지 않는 쪽이 항상 좋네. 그보다 모두들 이것을 보게나. 돈키호테는 그 소란 중에 언제 갖고 온 것인지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풀어헤치고 있었다. 그 난장반 속에서 뭘 헤집어 온 거야? 그 못된 놈들이 전선으로 꾸며놓았던 장식들 말이오. 죄다 잡아 뜯어왔네. 그 집념 대단하다. 대단해. 그것들로 뭘 하려고? 몰라서 묻는 것인가?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지. 벌써요? 아직 크리스마스는 3개월은 넘게 남았는데 괜히 누군가의 상처를 들쑤셔서 사기를 꺾는 행위는 괜찮아요. 괜찮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다들 성장하는 법이니까요. 훌륭하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모두 미리미리 파리를 즐겨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걸 하려고요. 거기까지 간 건 아니겠죠? 단테의 설명대로라면 이 소란의 핵심은 히스클리프 씨의 의복을 얻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히스클리프는 아까부터 자괴감 같은 것에 시달리는지 의자에 앉아 머리만 붙잡고 있었다. 그것도 맞지만 찾으려 했던 복장이 그 괴물거리인에게 있었으니 사이즈도 안 맞을 것이고. 됐어. 어차피 생각했던 종류의 옷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육지에 가면 우리가 다 골라주고 한다니까. 옷도 옷인데 그거 뭐냐. 지나쳐온 헤어 쿠폰을 발행한 향구선을 말하는 것인가. 경로가 달라 그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수 없었다. 머리는 제가 만져드릴게요. 누나나 동생들의 머리를 해준 적이 많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더 떠 있을 줄 알고. 그리고 난 애초에 뭐가 나쁘고 좋은지도 모른단 말이야. 일단 시행착오를 겪고 스틀렸을 때 조금이라도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 애초에 뭘 받은 건데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될 대로 되라지. 한숨을 푹 쉰 히스클리프가 품에서 꺼낸 것은 편지? 그 전달받은 물건이라는 게 이거야? 오, 이 편지 봉투 저희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종이로 만드는 유통도 얼마 안 되는 종류였는데 읽어봐도 되는 거야, 히스? 그래,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단테가 읽자, 대표니까. 그래. 로자를 통해 전달된 편지는 아름다운 필기체가 수라도 놓듯 나열되어 있었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었다. 워더링 하이츠로부터 귀하를 B에 초청합니다. 여긴 뭐라고 쓰여있던 거지? 못 알아보게 덧칠되어 있는데? 일단 계속 읽자면 장소는 티사 둥지의 워더링 하이츠. 초대에 응하시는 분들은 24일 16시까지 이 초청장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참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는 게 낫겠다. 초대에 응하시는 분들은 24일 16시까지 이 초청장을 지참하여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전이네. 부디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의를 담아 넬리. 그리고 다른 필체로 적혀있는 추신이 있는데 PS 꼭 와야 해 히스 기다리고 있을게 캐시가. 어떤 행사인지 누군가 덧대어 칠해놓은 알아볼 방법이 없었지만 그 내용이 히스클리프를 다시 한번 두근거리게 만든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그러니까 캐시라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꽃단장을 해야 된다 그거지? 그것도 없진 않은데 그거 말고 쉿 조용.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알아들었어 히스. 뭐야 왜 그딴 눈 끌어보다가 오는 거야. 야 홍로 선생 헤어스타일은 맡길게요. 헤어스타일링은 맡길게요. 선생이라 불릴 정도는 아니지만요. 야 잠깐 너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야이씨 뭔 힘이. 로자씨 손님이 꽤 세시더라고요. 빠져나오기 힘들걸요. 히스클리프의 양팔을 붙잡은 두 수감자는 그대로 뒷문 안으로 사라졌다. 아마 편지 내용에 자극받은 그리고 지루해서 죽을 것 같다던 로자가 열심히 꽃단장 연습 마네킹으로 활용하여 되겠지. 이 장식을 여기에 걸어놓으면 돈 큐트는 멋대로 버스를 신나게 꾸미면서 캐롤인지 뭔지 모를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갑판으로 나와 난간에 살짝 기대어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돔노란 사냥꾼이 급하게 던져준 나무 인형. 나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아마도 외곽이 있을 먼 곳을 바라보았다. 노움과 거인 그리고 도미노가 했던 말들이 잠시 머릿속을 돌아다녔다. 외곽에도 저마다의 삶이 있는 거겠지. 도시와도 또 다른. 파우스는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뚜벅뚜벅 걸어와서 옆에 나란히 섰다. 별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탄테. 그리우니 우선은 지금 눈앞에 있는 별을 쫓으면 되겠죠. 그래, 지금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급하다. 아직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야이씨 그거 봐 머리 그대로 냅더라고. 전실 안쪽에선 히스클리프의 지장이 끝난 것인지 신경질적인 목소리와 왁자지껄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머리 소리가 맞았네 진짜로. 히스클리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구경이나 가볼까? 파워스트?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네요. 이미 이전보다 조금은 알록달록해진 버스 내부가 새삼 따뜻한 기분이 들게 했다. 재밌었다.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사실상 더빙 때문에 발에 혼자서 원맨쇼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영상 여기까지 녹화 종료 이벤트 마차찬